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요리 실습 편입니다. 수업 만족도 1위, 학생 만족도 1위. 선생님, 어디서 조사하셨죠? 저희 반 아이들과 제가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반과 똑같죠? 아이들 마음이 다 똑같죠. 알면 쉽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요리 실습 노하우 대방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리 실습에 관련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질문 어디서 받으셨어요? 제 주위 선생님들께 받아왔습니다. 학년별로, 연령별로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받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계신 신규 차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외국 학교에는 요리 실습장이 따로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요리 실습실이 따로 없어요. 과학실에서 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요리 실습장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실에서 요리 실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학실은 실험을 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대가 있다고 해서 과학실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 전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도 바쁩니다. 교실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서로 마음 편하죠. 영양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급식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에 계신 5학년 담임 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준비해온 재료가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1교시에 바로 시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그날은 적게 먹고 오라고 안내를 사전에 하면 되고요. 학년 연구실이나 교무실에 냉장고에 재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는 모둠별로 재료의 이름을 꼭 적으라고 해주세요. 아이들끼리 재료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실습을 기본적으로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6월에 하라면서요. 6월 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더위가 빨리 찾아오거든요. 기상청도 못 맞추는데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실습 전에는 항상 영양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그날 급식량을 조절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보조식 얘기도 하셔야죠. 급식실에는 보존식을 보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탈이 난 아이들이 생기거나 식중독, 무서워요. 안 할래요. 더 들어보세요. 식중독 같은 것이 걸리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용도로 보존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습 때 먹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음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존식을 영양사 선생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 더, 요즘은 아토피나 식품 알러지가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사전에 조사하셔서 관련 재료가 들어간 식품은 먹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많이 해야 1년에 한두 번인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에 4학년 담임하고 계시는 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음식보다 물이나 음료수를 더 많이 마셔요. 뭐가 문제죠? 저는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음식이 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간 조절을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꾸 맛을 보면서 더 넣고 뭐가 부족한가 싶어서 또 자꾸 넣습니다. 그래서 씹거나 졸이면 간이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많이 넣지 않고 추가로 더 넣어도 된다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맛을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케이크나 이런 비슷한 것들을 장식한다고 생크림을 가져와요. 근데 이 생크림이 처음 먹으면 달고 맛있어서 자꾸 그거를 퍼먹습니다. 그런데 달다 맛있다 계속 퍼먹게 되면 이게 실습하는 그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속이 계속 느글느글 거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느글느글 된다고 꼭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그냥 맛보거나 이럴 때 외에는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혹시 선생님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건 선생님의 경험담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없다면 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창원에 실과 전담하시는 송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특색 있는 요리 실습을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실과 전담 선생님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요리 실습을 하고 싶으시겠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TV에서 인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요리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요리 실습 기획부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호텔과 리조트에서 실시하는 쿠킹 클래스 아니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요리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시면 더 재미있고 특별한 요리 실습이 될 수 있겠죠. 제 점수는요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관련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함께 요리 유튜브도 함께 보시고 직접 촬영해 보는 것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6학년 실가 교과서에는 밥으로 한 끼 만들기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 대첩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진에 제 남편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반 아이들과 도시락 대첩 같은 명칭으로 요리대에 이름을 지어서 같은 재료로 다른 요리 만들기를 해보아도 좋습니다. 학교에 많이 있는 상장 용지를 활용하셔서 시상식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핑거푸드 만들기 같이 간단한 것으로 해서 예쁘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목표를 두셔도 됩니다. 다양한 운영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5학년 실과 교과서에 건강 간식 만들기와 연계해서 최고의 다이어트 간식 만들기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 부장 선생님. 선생님, 저는요 요리 실습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위험하고 걱정되는데 간단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김 부장님을 위한 이 연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알려줍니다. 비빔밥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 비벼 먹는 건가요? 그럼요. 뭐든 비빌 수 있죠. 칼도 불도 도마도 가위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도 엄청 즐거워하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잔반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정말 다 가져와서 비비면 되겠네요. 집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별로 큰 양푼을 준비해서 여기에 넣고 다 비비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 필수예요. 어떤 요리든 이거 한 방울이면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군침이 꿀꺽. 그리고 여기에 참깨를 솔솔 뿌려주면 활용점정. 선생님도 드셨나요? 그럼요. 전 저의 전용 숟가락이 있습니다. 서로 와서 저한테 먹으라고요. 선생님, 우리 게 더 맛있어요. 우리 게 더 맛있어요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먹고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있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겠네요.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은 신문지 싸서 집에 가져가렴. 다 먹어서 잔반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싹싹 긁어 먹습니다. 어울리는 음료는 파인애플 맛 음료수를 추천합니다. 자, 요리 실습의 완벽한 대안 비빔밥이네요. 밥으로 만든 한 끼에도 적합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저학년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참치를 많이 가져오는데요. 꼭 캔은 집에서 따고 다른 용기에 담아오도록 합니다. 비빔밥만 하기 뭔가 허전하다면 믹서기를 가져와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후식으로 곁들여 먹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비벼서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사진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리 실습 편이었습니다.